자, 이번에는 우리가 신뷰에서 뭐 이동 기지모 말고 뭐 회전, 뭐 스케일링 이런 기지모를 동작을 추가하기 전에 그 동작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예외 처리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코드를 리팩토링하고 구조적으로 설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바뀐 점을 좀 보자면은 일단 윈도우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윈도우를 원래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윈도우를 다 하나씩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원래는 이 윈도우에 관련된 정보, 뭐 윈도우 사이즈, 클라이언트 영역 사이즈, 뭐 윈도우 포지션, 핸들 정보들을 이 하나의 윈도우 클래스로 감싸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 친구들을 다 들고 하기에는 작업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감싸서 클래스를 쪼개놨고요. 그래서 이쪽 윈도우 쪽 헤더를 조금 보시면 내부에 이렇게 내부에다가 구현해서 집어넣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죠.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여기 윈도우 뭐 데이터 안에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특정 우리 윈도우 안에서 이벤트가 호출이 됐을 때, 메시지가 호출이 됐을 때 이쪽 메시지 온 이벤트를 통해서 호출될 수 있게끔 구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이벤트랑 같이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그 다음 추가된 게 뭐냐면은 IMGUI 에디터라는 클래스를 넣어놓고 이쪽 안에다가 요렇게 우리 IMGUI에서 자주 사용하는 뭐 초기화할 때 시작하는 부분 begin, 그리고 IMGUI 렌더 부분 end, 그리고 메모리 해제될 때 했던 부분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이렇게 묶어서 이 친구도 조금 구조화 시켜줬습니다. 이 친구를 사실 구조화를 이제 왜 시켰냐면 우리 신뷰에서 보시면 여기 에디터 어플리케이션 있죠? 이쪽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이쪽에다가 다 하드코딩으로 그냥 함수를 넣어서 호출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쪽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뭐 버튼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로드, 신 로드 처리도 해줘야 되고 디지모 처리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져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줄여서 호출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호출이 되는 부분들은 여기 이쪽에서 IMGUI 에디터의 비긴을 먼저 호출하시고, 그리고 원래 우리 에디터의 렌더 부분 호출한 다음에 IMGUI 에디터의 엔드로 취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IMGUI에서 이벤트적으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임 화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게임 화면만 있으면 사실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 안쪽에 이쪽 부분에 게임 화면을 그릴 겁니다. 씬뷰를 그리겠죠. 그럼 이쪽에 이렇게 UI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럼 이게 실제로는 우리 윈도우 렌더 타겟에는 IMGUI를 거치기 전에는 이 비율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왜? 이 씬뷰에서 우리가 물체를 축소시켜서 여기에다가 그려주고 있으니까. 자, 근데 내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쪽 부분, 정확히 한 이쯤 되는 부분을 클릭했을 때 이거는 이 IMGUI 툴에서 있는 이 창을 클릭한 걸 인식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이 우리 게임 엔진상에서 이 화면의 이쪽 부분을 클릭을 인식을 해줘야 되나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클릭되는 거를 호출이 되지 않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벤트 시스템을 호출을 했는데요. 자, 이벤트 보시면 자, 메인 함수에 이렇게 뭐 마우스 무브가 실행이 되었을 때 지금 앞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쪽이 이제 엔진 부분이죠. 엔진 부분에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오고, 그리고 에디터 어플리케이션, 최종적으로 에디터 어플리케이션에서 또 여기서 마우스 포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쪽 에디터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자, 온 이벤트에서 이쪽 IMGUI 에디터 온 이벤트로 호출을 하고요. IMGUI 에디터를 가서 보시면은 정확히 우리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블로킹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윈도우 게임 엔진이 아니라 IMGUI 창에서 마우스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이 블록의 true를 반환하면서 IMGUI input output 이 상태를 이렇게 핸들을 컨트롤링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여기 이벤트 헤더 파일 쪽에 가시면 지금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벤트 타입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벤트 카테고리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 메인 함수를 보시면 이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요걸 그 이동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죠. set 여기 보시면 wm 사이즈 어플리케이션 윈도우 set 윈도우 리사이즈로 호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윈도우 리사이즈 함수를 가지면 어떻게 실행이 되냐? set 윈도우 리사이즈 여기 리사이즈 그래픽 디바이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죠? 그 윈도우 쪽에 있죠? 윈도우 쪽에 이 set 윈도우 리사이즈로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자, 요 함수로 호출해주고 있죠? 그럼 사실 이 함수가 해주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를 받아서 윈도우 데이터 세팅해주고 윈도우 리사이즈 이벤트라는 친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살짝 보면 자, 여기 이벤트에서 윈도우 이벤트 부분이 있습니다. YA 윈도우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이벤트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가 리사이즈 됐을 때 일어나는 그런 동작을 하나의 클래스로 묶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원래 그냥 우리가 윈도우 리사이즈가 일어나면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여기서 그냥 그래픽 디바이스의 리사이즈 함수를 바로 호출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코드인 거죠. 근데 굳이 이쪽에 하나의 시스템을 하나를 더 거쳐서 보시면 시스템 하나 더 거쳐서 윈도우 이쪽에서 이벤트 함수 콜백 함수를 호출을 해주고요. 이 함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백 함수는 자, 그냥 sd 펑션 void 이벤트에 참조해요. 그냥 이벤트를 인자로 받는 이벤트 참정 인차로 받는 반환값이 void형인 함수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이 std 펑션은 함수 포인터를 하나의 객체로 표현하기 위해서 C++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저걸 인자로 넣어서 그냥 호출을 해주는데
왜 굳이 우리가 저렇게 사용을 하냐? 자, 지금은 사실 프로그램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무지하게 이제 작업량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서 코드가 계속 쭉쭉쭉쭉 늘어날 거예요. 뭐 어플리케이션 리사이즈 그래픽 디바이스 할 거고, 또 뭐 어플리케이션 이쪽에 계속 추가적으로 뭐 카메라 리사이즈도 뭐 해줄 거고,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이런 거 사용하면 포스트 프로세싱도 그 화면 크기만큼의 객체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 리사이즈로 추려줄 거고, 또 마우스 클릭할 때 좌표 그런 부분도 여기다가 뭐 get set 마우스 커서를 또 화면 크기에 따라서 다시 재설정해 줘야 될 겁니다. 코드가 계속 하나하나씩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쪽에 뭔가를 하나 추가를 했을 때 분명 이쪽 코드에서 작업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코드가 작성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계속 코드가 늘어나니까 이 응집성이라는 게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응집성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이벤트라는 시스템 그리고 이벤트 디스패처 이 친구를 이용해서 나눠 가지고 구성할 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이제 어떻게 호출이 되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호출 이벤트 콜백을 호출하면 그거에 맞는 이제 이벤트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윈도우 리사이즈 이벤트를 만들었고, 또 윈도우가 닫힐 때는 윈도우 클로즈 이벤트를 만들 거고, 필요한 변수는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클래스를 추가하셔가지고 굳이 저거를 인자를 넣어서 함수에서 하드코딩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 동작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쪽에서 돌아가는 아까 이쪽에서 제가 설명한 여기서 추가될 이 동작 하나하나를 하나의 객체로 놔서 아예 분리해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새로운 그 동작들이 추가가 될 때 우리는 이쪽 부분에서 자, 여기서 이 이벤트 리셋 호출하고 이쪽에 있죠? 어플리케이션 옷 이벤트가 호출이 될 텐데 이 이벤트가 호출되는 거는 이쪽 윈도우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CPP에서 여기 m 윈도우 set 이벤트 콜백을 제가 온 이벤트로 묶어줬습니다. 자, 이쪽 함수가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새로운 이벤트가 추가가 될 때 여러분들은 뭐만 추가를 하시면 되냐? 아까 요쪽에서 이벤트 유형을 데이터를 클래스를 설계를 추가를 해주시고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쪽에서 이 디스패처 객체가 이제 이벤트를 호출을 하는데, 그렇죠? 이 디스패처 객체에다가 내가 새로 추가한 그 이벤트의 클래스 타입을 넣어주셔서 그에 필요한 다른 함수 동작을 이쪽에다가 묶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이 클래스 데이터가 이쪽에 함수 포인터 이벤트에 묶이게 돼서 지금은 람다를 사용했는데 뭐 람다를 안 쓰고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묶이게 돼서 코드를 어느 정도는 서로 간의 역할이 전혀 상관이 없게끔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사실 어떤 이 리사이즈 그래픽 디바이스가 뭘 하든지 간에 이 객체 인자가 따로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아까는 메인 함수 이쪽에서 영향을 받는 이 L파람과 이 L파람 부분들을 인자분들이 다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응집성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덜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실행되는 이벤트 시스템은 이쪽에 소출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뭐 이제 마우스 무빙이나
그리고 뭐 마우스 클릭 같은 경우는 에디터 단에서도 그 인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윈도우 메시지 함수에다가 여기 마우스 무빙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단 호출, 그리고 에디터 어플리케이션 단 호출, 이렇게 두 가지가 호출이 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이벤트 콜백을 세팅을 해줬고요. 그럼 이쪽에서 얘를 호출을 해주겠죠. 근데 얘가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단보다는 나중에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결국 나중에 걸려서 우리가 아까 이 이벤트가 IMGUI가 그 마우스 인식이나 키보드 인식들을 중간에 가로채 간다고 했죠. 엔진 프로그래밍 안에서 구현된 컨텐츠가 선택되지 않게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시스템이 조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코드가 길어지고 작업량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추후에 데이터를 그 클래스를 추가하고 뭔가 이벤트 응답들을 추가했을 때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또 유연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C++ 수업이나 그리고 뭐 학교나 학원 같은 수업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코드가 필요는 없습니다. 왜? 대부분 동작이 많지 않아요. 점프를 한다고 해도 보통 간단한 게임 정도면은 뭐 점프 애니메이션 변환, 점프 사운드 실행, 점프 동작 이렇게 3개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은 사실 함수로 다 이렇게 묶어서 실행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리사이즈 이벤트가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면 점점 이 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작업 영향성에 있어서 협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쪽에서 이벤트 시스템을 구현해주면 우리는 내가 필요한 작업을 어디인가에 점프가 구현이 돼 있는 윈도우 리사이즈 이벤트 구현이 돼 있는 곳에다가 요거를 호출만 해주면 됩니다. 추가를 해서 내가 작업한 부분은 나는 요 클래스를 이벤트를 추가를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코드를 추가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UI 만들었어요. 내가 그럼 요것만 추가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적으로 기능을 봤을 땐 여러 사람이 작업하기에는 또 이벤트 핸들링이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DLC나 뭐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때도 이벤트 핸들링을 이용하시면 프로그램 실행 동적으로 이벤트 함수 콜백을 등록이 가능해지죠. 내가 DLC가 만약에 깔려있다. 체크해서 is DLC가 깔려있다. 그러면은 if 문에서 디스패처 해가지고 add 해서 이렇게 또 하나가 추가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LC가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에서 이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걸려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배포된 프로그램이 DLC가 깔려 있지 않은지 있는지를 체크해서 깔려 있으면 이거 실행되게 넣어주고 없으면 그냥 원본만 실행되게 넣어주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디자인 패턴이 뭐 옵저버 패턴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지만 우리가 크게 요것들만 보시면 돼요. 자, 단순하게 함수로 호출됐을 경우에는 코드 수정이 필요합니다. 뭔가 기능이 하나가 추가된다면. 우리가 이벤트 시스템을 추가를 하면 동적으로 디스패처에다가 하나의 이벤트만 등록을 내가 그냥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앞뒤로 무슨 이벤트가 실행이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가 이 순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합성이 강해지고 다 인자를 그리고 다 공유해서 같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결합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이벤트로 분리를 해서 각각 실행이 되게끔 그리고 이 친구를 중간에 디스패처란에 둬서 이렇게 실행이 되게끔 각각 실행이 되게끔 하면 당연히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자가 바뀌든 말든 여기랑은 전혀 연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 호출이 유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주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이벤트가 추가가 되고 빠른 작업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벤트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친구는 새로운 게 추가하려면 코드를 바꿔야죠.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런타임에 동적으로 추가가 가능하다. 제거가.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설명글을 조금 써놨습니다. 단순 프로그램에서는 함수 직접 호출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 엔진,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연 확장 가능한 시스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벤트 시스템의 코드는 결합도를 낮추고 확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핸들러 추가 제거가 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벤트가 추가되기 쉬워서 게임 엔진 가발에 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멀티 스레딩 환경을 고려하면 아까 같이 함수 이렇게 한쪽에서 쓰는 거는 코드를 작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벤트 시스템을 만들고 각각의 스레드에서 락을 건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하나씩 이벤트를 호출해주면 이쪽에 이벤트가 이렇게 쌓이겠죠? 이벤트 시스템이 뭐 메인 스레드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든 이렇게 하나씩 차례대로 또 처리를 해주면 굉장히 이 친구들은 병렬 처리가 진행이 되면서 처리할 때는 또 직렬 처리로 이루어지면서 멀티스레드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로딩 같은 여러 가지 뭐 리소스들을 로딩할 때 멀티스레드로 이렇게 처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벤트 시스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현업에서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런 거 문서와 그리고 영상에서는 제가 뭐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영상과 함께 요 문서들을 위주로 텍스트를 위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숙지를 해보시고 사실 굳이 구현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하지 않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요즘 이제 그 프로그래머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지원자도 많고 높아졌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시스템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모습들을 조금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엔진 구조를 조금 이런 방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윈도우 클래스랑 IMGI 클래스도 이건 뭐 너무나 우리가 이제는 객체지향적으로 당연한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죠. 하나의 클래스로 나누고 묶는다는 거는 너무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쭉 한번 또 학습을 해보시고 오늘 바뀐 이 코드 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엔진에다가 비교해 가시면서 적용을 하시고 요거를 그대로 따라 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또 구조를 변경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벤트 이쪽에서 람다를 사용했죠. 람다를 사용했는데 요거를 그냥 함수로 엮어서 그냥 함수 포인트 람다 사용하지 않고 묶어서 구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도 바꿔가시면서 여러 가지를 좀 바꿔가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 따라치게 되면 사실 완벽히 내 거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치는 것조차도 쉽진 않지만 한번 따라쳐 보시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바꿔도 보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구조를 설계를 하시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